사회발전 연구소입니다. 사회발전을 굉장히 제가 강조를 했습니다. 이런 주에 강의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한계가 있어요. 재미가 없어요. 제목으로 끌어지지 못해요. 어디 갔더니 제목이 없다. 그래서 그 다음에 컨텐츠를 바꾼 것이 행복한 삶의 지혜. 그래서 행복자인가 삶의 지혜. 이 사진은 우리가 세종연구소에 제가 장기 9시간 이상 강의, 장기 길전 쪽에 강의해서 제가 두 번째 강의를 했던 건데 행복한 삶의 지혜를 전달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또 한계가 있어요. 또 뭘 바꾸느냐. 그 다음에 공짜 임무 역할. 이제 공짜에 대한 책을 쓰고 나니까 살아가는 몸은 무엇이 다르냐, 어떻게 다르냐 책을 쓰고 나니까 공짜의 기본 자세, 임무 역할 이런 것을 굉장히 많이 강조하게 되더라고요. 여기서 끝나지 않고 다시 뭘 가느냐. 청렴 얘기가 되니까 공짜의 청렴 터닝 포인트 이래가지고 이건 서울시청에서 서울시청 공무원들에게 아카데미에 가서 제가 청렴 터닝 포인트 주제 강의를 하고 잘하는 건 무엇이 다르냐. 경기도에 가서 제가 경기도에 강의하는 겁니다. 이것이 컨텐츠죠. 또 하나는 뭐냐. 이제 인생에 오늘 우회하게 될, 다음 시간에 하게 될 인생 1, 2, 3, 4부터를 디자인하라. 인생을 디자인하라. 성도의 대화. 뭐 이런 얘기를 또 한동안 하고 다녔습니다. 왜냐면 나이가 많은 거에 나의 몸과 어울리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선배에게 길을 묻다. 이런 얘기. 그 다음에 이제 강의 사다 보니까 명강대 도전과 열전. 이제 고려대학교 명강사과정에 13기를 내가 매번 강의를 해주고 있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도 지금 명강대 도전과 열정을 얘기하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얘기. 조금 나가니까 이제 큰 기업체 같은 나 연수원에서는 지역 리더의 임무 역할. 이건 새마을연수원에 클로징 할 때 마지막에 제가 하는 강의 때문입니다. 지역 리더의 임무 역할. 이런 얘기 하는 거죠. 그런데 요즘에는 이제 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은퇴 성공 시험 스타일을 하라. 국회에서 국회 퇴직 공무원들에게 놔놓고 해야 되는데 그것도 줌으로 통해서 은퇴 성공 스토리를 제가 강의하고 이게 컨텐츠는 계속 바꿔나가는 거죠.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강사의 변신은 생명입니다. 근데 그게 무죄예요. 그건. 근데 못하면 고사한다는 거죠. 늘 10년 전, 20년 전, 5년 전, 1년 똑같은 방이 똑같은 대로 강의한다면요. 그 사람은 생명이 끝납니다. 저는 강사에 대한 생각이 있습니다. 감동과 영혼이 없으면 힘들다 이런 얘기를 왜냐하면 강사들의 유형을 보면 앵무새형이 있습니다. 남의 얘기 들어가지고 그거 가지고 그대로 머릿속에 넣지 않고 그냥 그거 나물나물 떠드는 거죠. 앵무새입니다. 이런 강의는요 영혼이 없습니다. 두 번째 중계방송형이 있습니다. 뭐 하더라. 누가 보니까 이렇게 하더라. 근데 이게 되게 누가 많이 하느냐면 의료 상식을 얘기해서 의사도 아니고 약사도 아닌데도 뭐 건강하는데 뭐가 좋다는 중계방송하는 거죠. 이게 중계방송은요 들어보면 마라톤 선수가 1km 달립니다. 2km 달립니다. 이런 중계방송은 이게 감동을 주지 못하죠. 세 번째가 이제 아나운서형이죠. 남이 써준 거 가지고 입으로만 막 해요. 발음 좋고 좋습니다. 근데 아나운서의 멘트 들으면서 눈물 흘려본 적 있습니까? 아나운서는 남의 거 읽어주는 거고 대신이기 때문에 이 강의는 아닙니다. 아니, 그것은 재방송형입니다. 똑같은 강의를 매번 하는 거죠. 그러면 그건 그 사람은 그 다음에 가치가 없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성장을 멈추면 고목이 된다는 건 이건 뭐 마침을 뿐이 아니라 강사도 성장하지 않으면 고목입니다. 쓸모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뭐냐 우리는 그전에 이랬습니다. 평균의 종말 이런 글을 쓴 사람이 있는데요. 무능한 인재는 제거 대상이라는 겁니다. 옛날에는 남들처럼 남과 같이 했으면 됐습니다. 요새는 남과 다르게 돼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감동을 얻은 책 하나가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권혜원 회장이 33년간 삼성전자에 결혼하는데요. 그분의 주장은 초격입니다. 남이 따라올 수 없는 격차를 벌리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분이 얘기가요. 뭐라 그랬냐. 난 공감합니다. 이거를. 변신을 멈추는 순간에 모든 부서와 기업은 망합니다. 이거. 단정을 했더라고요. 근데 개인도 마찬가지다. 난 개인도 강사도 마찬가지다. 이런 얘기입니다. 강사가 감동과 영혼이 없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럼 강사의 기본 역량은 무엇이냐 했을 적에 저는
우선 강의안을 만드는 전문직을 가져야 됩니다. 대개 강의안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1시간 동안 하면 1시간에 오프닝은 뭘로 하고 할 거 쭉 계획을 쓸 때 이거를 전문직을 갖지 않으면요. 강의 기본 교육을 세울 수가 없죠. 안을 만들 수가 없죠. 두 번째는 바로 PPT 이 보도자료 동영상 이겁니다. 그저께 제가 청주방송에 가서 강의한 이 PPT인데 이게 PPT 이거 제가 만들었습니다. 물론 여러 사람에 가서 이경정 우리 교수님한테도 많이 배웠습니다. 보조 작성이 생명입니다. 그 다음에 더 나간다면 언어 발표 능력, 마이크 사용하는 방법, 표현하는 것 이것이 강사들의 기본입니다. 어느 사람은 강의할 때 노래방 노래하듯이 마이크 이렇게 잡고 하는 사람 이렇게 이건 아니고 이렇게 잡아야지. 이런 것도 기본 역량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기를 갖추지 않으면요. 강사가 훈련소를 거치지 않은 분인 것 같습니다. 군인이 최소한 총을 쏠 줄 알고 자기를 보호해줘야지. 그런데 강사도 기본 역량을 갖추지 않으면 이건 훈련소를 받지 않은 군인과 마찬가지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그 어떤 강사가 들어가는가. 강사는 세 가지 3요소가 있습니다. 3요소는 잘 아시잖아요, 여러분이. 전문성과 진정성과 강의력입니다. 전문성은 지식입니다. 진정성은 강사의 가치와 철학입니다. 강의력은 연결 도구입니다. 전문성과 진정을 갖췄다. 설득력은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가 없습니다. 전문성도 그 강의력이 있습니다. 뭐냐면 내용은 있는데 설득력이 부족합니다. 진정성도 있고 강의력도 있다. 그러면 재미있는데 내용이 없습니다. 그 3요소는 그럼 어떤 강사가 되고자 하느냐 하면 바로 강사는 재미가 있어야 되고 우선 유익해야 되고 감동 있는 전천후 강사를 추구해야 된다는 거죠. 이거를 한쪽에 띄우려면 절대 인기 강사인데 어떻게 해요? 그런데 결국 강사의 기본기를 연마하라는 것이 제가 주는 메시지의 첫 번째 가장 큰 겁니다. 기본기를 갖추라는 게 강사로서. 그 두 번째 뭐냐면 이거 특강의 경우지만은 강사 내용을 작성할 때 기본은 뭐냐면 이 오프닝 할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시작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다음에 도입 부분에 어떻게 흥미를 유지할 것이냐. 제가 첫 번에 50+에 적합한 사람이다. 올해 51살이다. 근데 30년 전이다. 이거는 그냥 시작할 때 도입할 때 흥미를 느끼기 위해서 이렇게 도입 부분에 재미가 가는 거죠. 첫 번째는 작은 전개에 재미가 있어야 됩니다. 강의가 재미가 없으면요, 이 절대 안 돼요. 재미가 있게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본론이죠. 본론은 설득해야 되는데 이것은 유익해야 됩니다. 시간 낭비 같은 재미있는데 끝나면 그만이 여기서 그만뒀습니다만은 KBS의 개그 콘서트 같은 프로 있죠. 그런데 유익함이 없습니다. 뭐를 거기서 배우겠습니까?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반전 임팩트를 줘야 됩니다. 강의 끝나고 들을 때 가슴에 딱 남는 짠하고 남는 한 가지 임팩트 반전이 없으면 그 강의는 죽은 강의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클로징을 하게 되는데 결국 강의도 한편의 드라마다. 드라마 뭐냐? 반드시 기승전결이 있기 때문에 스토리텔링이 필수하는 거죠. 이거를 강의 잘 때 이걸 따지 못하면 이 강의는 절대로 바람직한 강의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구체적인 강사 목표를 줘야 되는데요. 목표는 뭐냐? 제가 한 이 별을 그리는 건 중요하다는 뜻으로 제가 별을 다 그렸습니다. 구체적인 목표를 이거라 뭐냐? 첫째가 책 쓰기를 한번 실행하는 것입니다. 프로필을 강사 프로필을 어디 보냈을 적에 저서가 뭐냐 이렇게 물었을 때 저서라니 공란이면요. 그 사람은 아무리 강의 잘해도 이거는 인류 강사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책 쓰기를 반드시 해야 돼요. 자기 전문의 책을 쓰라는 거죠. 제가 행복기자의 책을 썼던 이유도 바로 이것입니다. 또 이제 뭐 잘 나가는 거면 무엇이 다른가? 또 잘 나가면 어떻게 다른가? 책 쓰기를 실행해서 저서를 하나 만들어 두라는 겁니다. 그거는 자기의 강의 기본이 되는 거죠. 두 번째는 강의 스킬 업하라는 거죠. 제가 강사 앞에서 명강사 태를 받았습니다. 이건 제가 의미가 안 받았다가 강의의 독자의 내용에 달라지고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걸 하기 위해서 강의 스킬을
높여가는 거지. 덕분에 내가 옛날에 했던 강의 들으면요, 야, 저 강의하고 내가 돈을 받았나? 이렇게 느낄 정도로 강의 스킬이 없어야 된다. 그 다음에 목표는 뭐냐? 강력 싶은 곳이 있어야 됩니다. 어디가 강력 싶으냐? 어디서 하고 싶으냐? 근데 저는 삼성전자 본사에 가서 하고 싶었습니다. 중앙공무원 교육원에 가서 하고 싶었습니다. 지방 장성군 아카데미 가장 유명한 하고 싶었습니다. 이 세 가지를 증거가 있듯이 제가 다 이루었습니다. 구체적 목표거든요. 그런데 제가 또 하나의 목표가 있다면 청년연수원에서 하는 강사 경연대회에 갔습니다. 제목이 쌌는데 30년 무너졌는데 30초 강의했습니다. 우상을 얻었습니다. 이것이 목표가 강사 경연대회 가서 상을 받겠다는 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상을 받으면 객관적으로 그 사람의 강의에 대한 평가가 나오니까 하는 것입니다. 지난해에도 성교연수원에서 새로운 국민의 새로운 소망으로 나갔습니다. 여가도 물론 또 대상을 못 받고 우상을 받았습니다. 내가 사실은 대상감인데 왜 우상을 받았느냐? 이 제가 바보 같은 님이 시간을 어겼어요. 시간 1분 어기면은 2점 감점되는 걸 모르고 시간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해버렸는데 결국 내가 이제 우상 받게 된 이유인데 그건 내가 변명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강사는요, 오늘도 그런 얘기를 누구한테 했습니다. 더 이상 꿈을 꾸지 않을 때, 욕망이 없을 때, 그때를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꿈이 없다. 그게 두려운 일이죠. 그런데 강사로서 걸어온 길을 제가 말씀드리면요. 이건 저의 속사입니다. 첫 2부 강의를 한 것입니다. 제가 서울시의 부의사관 때 서울시 민방위 과장을 했습니다. 민방위 과장을 나왔더니 민방위대 창설기념식에 어느 구청에서 나보고 강의를 했는데 올챙이 시절입니다. 그때 강의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왔더니 강사를 얼마 주느냐? 1시간에 하면 7만 원이고 2시간에 하면 10만 원이더라고요. 10만 원 그 강의가 맞이서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올챙이철에 민방위 강의를 했습니다. 첫 예부 강의는 민방위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들은 사람 중에는 직장 교육 담당도 있고 컨설팅 회사의 담당도 있고 거기서 이제 내가 퍼져나간 계기는 이긴 했지만은 수련생 때 이게 연세대학교 경영대학원 치료교육자과정 종합해서 마포 가든 호텔 지금 호텔이 뭐 이름 붙는 거지만 거기서 전체 와서 나보고 강의를 해달랍니다. 경영인의 전략을 얘기해달랍니다. 근데 갔을 때 메모지 한 장으로 조그마한 칠판 하나입니다. 이게 초년생 때 나의 모습입니다. 이래가지고 강의를 했습니다. 근데 우연히 이제 PPT를 배워가지고 PPT가 만났습니다. 그래서 여수 화학공장에 가서 리더십 얘기를 하는데 그때 만든 PPT의 표지입니다. 교육과학 대부분요 진짜 격세지감이죠. 저런 걸 가지고 강의 내고 다녔습니다. 첫 번이죠. 근데 요새 강의를 이제 많이 해서 없애고 나니까 이 울산 아카데미의 이 앞에 강당에 700명, 그때 별관에 지금 300명이 영상을 보고 있고 1000명 이상이 모인 데서 강의를 하게 된 것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이건 로타리 하시는 분 알 겁니다. 3640님은 강남 지역의 로타리입니다. 대한민국 제일 큰 로타리입니다. 1000명 이상 모였습니다. 거기서 나보고 강의를 해서 강의를 했습니다. 또 라이온스 클럽, 이게 동강에서 이것도 1200명 모였습니다. 라이온스의 봉사정신 얘기를 했는데요. 이게 뭔 얘기냐면 스스로 신고 가꾸고 자라는 기쁨이 보람입니다. 첫 번에는 못했지만은 올챙이를 시작했지만은 이렇게 달릴 수 있다는 것 자체는 그게 성장이니까 그게 기쁨이죠. 결실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다양한 주제를 봤는데요. 어느 구름에 비가 담기는지 모릅니다. 뭐 별의별 강의 제목을 다 가져야 되겠습니까? 이것뿐도 아니에요. 뭐 이런 거 뭐 무슨 요즘엔 또 더군다나 국제의 자세 이것도 이제 줌으로 하니까 뭐 외국 사람들한테도 내가 크리틱한 데서 거다하고 뭐 또 뭐 방송에도 나가고 이런 것들이 다양한 강의 주제가 냈을 적에 어디가 어느 강의가 할지 그건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중강의가 대세잖아요. 그런데 뭐 강사의 생존 전략 올 같은 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강사의 성장할 수 있는 기본은 뭐냐면요.
첫째가 꾸준히 하라는 것입니다. 조금 하다 안 되니까 한 1년 해봤더니 불었는데도 보는데도 한다. 아닙니다. 꾸준히 하다 보면요. 길이 열립니다. 대개 요즘 연예인들도 보면요. 무명실력자잖아요. 꾸준히 하라. 두 번째는 뉴스와 독서를 생활하라는 겁니다. 어디 가끔씩에 그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일부 행사에 많이 참석을 해서 자기 지위와 기점을 넓혀야 됩니다. 여기 백강 포럼이라고 유능기 중앙공무원연수원에 나가신 분이죠. 그 유명한 강사들 많이 있습니다. 조석준 사무총장 계시고. 그런데 같이 참석을 해줘야 어깨가 나란히 해주고 동행사이기 때문에 이것은 성장할 때 강사들이 기본인 것입니다. 어느 사람은 전혀 나쁘지 않습니다. 그럼 그 사람은 우물한 개구리가 되고 만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전비가 연결해가지고 잘하는 사람, 이영대 장군님, 홍직 박사님 다 이분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운동도 하게 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전문가와 연결이 되기 때문에 강의도 지평을 넓힐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걸로 들어가니까 됐어. 아이는요. 흔들거나 직접 따입으로 들어오죠. 가만히 있으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성공하는 명가사에는 성공의 법칙이 있습니다. 결과의 법칙입니다. 이게 뭐냐면 구상을 하게 되면 어떤 강의를 반드시 계획, 목표를 세우지 않습니까? 목표가 있으면 계획을 하고 계획을 세우면 연습을 하고 연습을 하고 행동을 해옵니다. 그런데 그게 반응이 나쁘다. 그럼 다시 반복 훈련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공하는 명가의 결과 법칙입니다. 그런데 결국 사람과 목표와 시간, 이 관리가 강사의 숙명입니다. 이 사진은 제가 밥을 사가지고 이 가운데 앉은 분이 여러분 아마 아실지 모르겠지만 서울시장 하시고 청와대 비서실장 하신 이원정 시장입니다. 별이 5개 최창원 원장님, 이은행기 여기 앉은 분들, 홍석기 강사 피해장님, 여러분 계시는데 이 분들과 같이 어울리고 하는 노력이 없고 땀 흘리지 않는다. 이러면 성공은 기약이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강사의 자기 개발은 이제 필수인데요. 강의법을 업그레이드 하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열정과 학습. 강의는요. 이 처음에 강사를 시작해가지고 강의를 못하는 건 무죄입니다. 그러나 못하죠. 운전 안 해봤는데 운전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더 배우려고 노력하지 않는 것은 유죄입니다. 강사도 더 노력하지 않는다면 그 강사로서는 가치가 그만큼 떨어지는 게 업그레이드 하라. 두 번째는 내 지금 성공 강사를 말하는 겁니다. 이 뭐냐면 우산은 변할 때 준비한다. 속담입니다. 등불은 밟을 때 준비하라. 지금 이 얘기를 왜 하느냐면요. 지금 강의가 없습니다. 언택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때 준비해야지 되지. 우리는 성공한 강사보다는 성공한 인생을 먼저 주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모든 일은 우산은 비워놓을 때 준비하고 등불은 밟을 때 준비하는 마음으로 지금 하나하나를 싹 하나는 스스로 강조하는 것입니다. 잠깐 죄송하지만 제가 물 한 번 모시겠습니다. 그 명강사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내 길을 안내드릴게요. 선조적 요소가 있습니다. 이건 노력으로 극복하는 겁니다. 기능지수 이거는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외모 물론 이제 성형도 하지만은 외모 아무리 성형해도 타고난 거 좋습니다. 목소리 저는 이 목소리는 남들이 타고났다 그래요. 지금 나이 80 넘어도 이렇게 지금 목소리 할 수 있는 건 이거는 타고나는 거죠. 이거 누가 내가 연습하는 게 아니잖아요. 재능 DNA 같은 것 재주 있습니다. 이런 것은 선조적 요소인데 이게 없다면 노력으로 극복해 보자는 것입니다. 근데 후조적 요소는 이겁니다. 후연위로 가능한 요소입니다. 업데이트하는 것. 컨텐츠, 강의한, 강의 기술 이런 것들은 전부 업데이트 할 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명강사가 되는 건 태어나는 게 아니라 만든 것이다. 이것은 저의 지론입니다. 명강사 태어나는 게 아니다. 만드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강의 시장에 지금 변화가 어떻게 되고 있냐면요. 이게 강사들은 알아야 됩니다. 강사가 무척 쏟아져 나옵니다. 고려대학교 명강사 최고의 과정이 지금 13번째 했습니다. 이하대학교 강강사과정,
또 어디 명강사가 죠 명강사 양성이 뭐 계속 강사들이 쏟아 나옵니다면 이모작 인생에 강사가 쉬워 보니까 이 비싸나 가지고 입만 가지고 다니면서 돈 번다니까 너무너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브로션이 아니라 레드오션이죠. 너무 많습니다. 강사들이. 싫어하는 거 이러면 무슨 강의한다면 할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인터넷 들어가 보면 수없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강의 기법이 진화하는 것입니다. 이 스티브박스가 이 양반이 강의하는 거인데 이 양반은 청바지에다가 이 폴라 티셔츠 하나 입으면 복장은 끝이고 이 강의할 때 이 양반은요 이쪽에 몇 발짝 옮겼다가 몇 발짝 하는 걸 연습을 100번 한답니다. 이 PPT도 보면요 기술은 50이면 교양 과목 교양은 1500이다. 이 자기가 강의할 때 이 PPT 한 장을 가지고 많은 걸 연습하는 뭐라는 거죠. 이것이 기법이죠. 강의 기법이죠. 그다음에 항상 1등만 선다. 어느 강의장에 가면요 그 자리는 제가 이 크로징하는 강의를 맡아 쭉 하다가 요즘에 대면 강의는 안 하는데 1등만 서지 2등은 갈 수 없습니다. 이 강사가 그래요. 진짜 뭐 국회의원도 1등만 되고 대통령도 1등만 되지만 강사도 1등만 쓰는 게 이게 현실입니다. 그래 명투가 많으니까 그렇지만 학문가라면 강사는 한 사람밖에 쓸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요새는 이제 온라인 강의가 대세지 않습니까? 요새는 이거 못하면 강의할 생각 말아야 됩니다. 틈 시장을 영어로 하라. 이게 김태형 감정노동 연구소장인데요. 이 양반이 강의로 나왔어요. 강부에 있다가 나와가지고 뭐 강의 권투기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양반이 감정노동이라는 걸 찾아가지고 마침 칼에서 땅콩 이양 사건 해가지고 뭐 하니까 이걸 집이 파고 들어가지고 해가지고 요즘에 이 양반은 여기에 완전히 대거가 돼 있잖아요. 또 뭐 청렴 강의 이것도 새로운 틈입니다. 청렴 얘기 나온 거 얼마 지지 않습니다. 근데 강사는 사전 준비를 못하면 무너진다 하는 것은 내 경험을 얘기하겠습니다. 이건 사실 부끄러운 얘기인데요. 강의 시간과 장소를 이걸 완전히 익숙해야 됩니다. 제가 양평에 강의를 가는데요. 양평에는 콘도가 2개가 있습니다. 대명이 있고 또 하나가 대명하고 한화. 근데 그냥 강의 장소를 그냥 콘도 한화 콘도로 기억을 했습니다. 보니까 아니 대명이에요. 시간은 30분밖에 안 남았는데 가야 되니까는 약 45분 내지 50분 거리입니다. 장소 잘못 알았다가 큰 낭패당했던 일입니다. 그래도 가서 하긴 했습니다. 두 번째가 강의 대상과 순서입니다. 이거요. 대상 모르고 갔다가 망신한 경우 많고요. 강의 순서 이거 잘못하다 거기다가 망신한 경우 많습니다. 그 다음에 시작할 때 오프닝 할 때 크로징 할 때 복장 같은 거 이거 많이 준비해야 됩니다. 오늘은 제가 편하게 지금 이티사 스피치를 드리고 있습니다만 이게 중요하고요. 이 강의장에 미리 PPT는 어떻게 쓰는 거냐, 노트북은 있느냐, 가져가야 되냐, 포인터는 어떤 것이냐, 이 포인터를 나는 갖고 다닙니다. 이거 포인터 깜빡 안 갖고 거기서 보면 하나에 하면 2개 넘어가고 다시 안 넘어가고 굉장히 고생하시면 마이크 보조자로 이런 것은 사전 준비인데 또 사전 준비 지키지 못하면 엉망이 된다는 거예요. 자기를 2번째입니다. 좋은 인간관계를 가져라. 백강 포럼에 모여 산신 겁니다. 여기 가면요 인사하고 나누고 다 명강가들이요. 물론 도시권 50% 센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만나면 그거 토론하잖아요. 근데 매번 인사하고 겸손해야지 잘난척하고 떠들고 하면 그거는 능력이 모자라면 다 도와줍니다. 근데 인간성을 실이면요 그 사람은 다 예민하고 만나는 거죠. 이게 강사 개발의 기본이다. 그다음에 자기성은 낫지 않는다. 겸손을 조심해야 되는 것이요. 특히 재미있는 유머는 독이 되고 약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요 실수했던 거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대기업에서요 강의를 하는데 맨 앞에 앉은 분에게 제가 농담을 했어요. 뭐라고 했느냐, 그냥 강의 중간에 그냥 그랬어요. 너무 몸도 좋고 잘생기시고 아마 앞에 앉은 게 높은 분이겠죠. 조금 부끄럽습니다만은 이렇게 물었어요.
사모님하고 잘 지내시죠? 뭐 불편한 거 없으시죠? 이랬더니 그냥 따르르 웃었습니다. 그리고 강의를 그 기업체에서 10번 하게 돼 있는 겁니다. 4번째였습니다. 돌아오는데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느닷없이 대고 되더라고요. 야 임마 너 누구야? 너 뭐하는 놈이야? 아니 느닷없이 너 당신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당신 내가 강의할 때 앞했던 사람인데 당신 부부 잘 지내느냐? 나 망쳐주는 거야? 그러면 농담이었으면 농담이라고 나 알아. 그럼 농담했으면 난 미안합니다 얘기하고 해야지. 그러고 가면 많은 직원들 앞에 망쳐주고 하는 거야. 좀 이따 담당자가 전화가 왔습니다.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는데 난리가 났습니다. 10번 강의 4번 하고 그 강의는 끝나고 지금까지 아직 한 번도 공의를 가본 적이 없습니다. 농담이 불필요한 얘기입니다. 자체예요. 여기 얘기도 뭐냐 막 흥미하다 보면 어떤 얘기 막 나와요. 예상하지 않은 얘기 나와요. 그거 하다가 당합니다. 내가 이 사례는 차마 여기서 말씀을 못하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문제되지는 않았는데 내중에 그러더라고요. 농담인 줄 알았지만은 좀 당황스럽습니다. 제가 공무원들 교육하는데요. 공무원들 하는데 아까니 친구가 영화배우보다 더 잘생겼더라고요. 근데다가 진짜 타렌트 좀 높겠죠. 물어봤어요. 지금 계급이 어떻게 되십니까? 그랬더니 어머름을 하더라고요. 내가 또 물어봤는데 답을 안 하니까 아니 두사 7급 6급 있을 거 아니야 얘기해. 이랬더니 쑥스럽게 7급 두사본데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내가 참 훌륭하신다 해야 되는데 아니 그 좋은 얼굴 가지고 이제 7급이야? 언제 올라가려고 그래? 빨리빨리 올라가야지. 다 웃었습니다. 재밌었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내중에 썼는데요. 강사의 그 말에 모욕감을 느꼈다는 거예요. 쓸데없는 얘기한 거예요. 왜 그런 얘기를 해? 그 사람한테. 나는 물론 뭐 이상한 비상한 하니까 뭐 나는 높다는 걸 강조하는지도 모르지만은 아니 7급 거치지 않고 여기 5급이 됩니까? 더한 것은 직업교육생들에게 그 운전면허를 나도 연습해야 된다는 식으로 여러분 많이 연습하세요 하는데 연습의 사례를 운전면허 정도로 줬으면 좋은데 다른 이야기 들었는데 내가 망신했습니다. 이게 유머가요 요즘에는 독인 경우가 많습니다. 작은 암세포 하나가 생명을 잊어갑니다. 강의할 때 5시간 강의할 때 단 한마디의 실수는 그 강의 전체를 망치게 한다는 것을 명심하라는 뜻으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네. 말보다 행동으로 보여라. 말은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거 안 해요. 헌신하지 않으려고 해요. 좋은 일만 하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사내와 땀 흘리게 운동이죠. 그냥 말로 하는 것은 결과물이 없습니다. 항상 말보다는 행동을 앞세우는 그런 인간이 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냐. 앞조건이 기회다라는 것입니다. 제가요. 누구나 있습니다. 저의 앞조건은 이거였습니다. 제가 서울시청에서 36년 근무했잖아요. 물론 구청에도 갔다 오고 이랬습니다만은 공무원 출신입니다. 여러분 공무원 출신 강사 선행할 때 강사 담당들이 좋아할까요? 나빠할까요? 딱딱하다고 해서 좋아하지 않습니다. 공무원 출신 내세울 일이 아닙니다. 치명도입니다. 이 사진은 누구냐면 여기 앞에 앉은 분은 양쪽에 앉은 분은 시장입니다. 시장하신 분입니다. 뭐 우명규 시장님하고 이원혁 시장입니다. 가운데 앉은 분은 부시장하고 국회의원까지 하신 의제 의원이십니다. 뒤에는 구청장 국장하던 사람입니다. 우리끼리는 잘합니다. 여기 여러분 이분들 사진 보고 얼굴 기억나십니까? 강의 현장에 가면요. 아무리 알려졌다 해서 전부 생면 초면입니다. 치명도 그렇습니다. 흥미를 느끼지 못하죠.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실력이 30년 40년 강의한 사람과 지금 불과 1년 시작해가지고 어떻게 따라갑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 공짜가 없습니다. 핸디캡을 극복하면 된 거죠. 지금은 이제 뭐 어디 가든지 간에 뭐 청춘단 늦지 않은 이곡도 뭐
뭐 무슨 강사협회 송해 이런 예식이 붙는 것은 결국 노력을 해가지고 공짜 없이 때문에 핸디캡을 극복하기 때문에 드는 거지 가만히 있어도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누굴 닮고 싶으냐? 여러분이 닮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이겁니다. 첫째가 높은 인격과 수행을 갖는 사람을 되고 싶으냐? 이여령 씨 같은 분. 아니면 베스트셀러 작가가 될 거냐? 조관일 우리 전 강사 회장님께서는 책을 지금 50몇권 쓰셨죠. 한 60개가 있을 거예요. 이 양반은 강의 제목이 좋은 책을 내면 그 제목에 따라서 기업에서 강의 요청을 많이 합니다. 뭐 비서처럼 일하나 아니면 뭐 신입사원의 요건 뭐 이러면 이게 그냥 책을 통해서 강의가 물어들어오는 거죠. 이게 없다면 바로 이런 거죠. 말자저 설득력. 이 김창욱 씨 제가 아주 좋아하는데요. 이분은요 작은 얘기, 한 얘기를 많이 재밌게 하기 때문에 말 들릴 수가 너무 수들이 재미있어. 말자리가 있어요. 근데 역전 스토리 어몽길 씨죠. 어몽길 씨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에베레스트산을 8,000m 이상을 18봉인가 올리고 있는 분이 아니에요. 이 양반 그 자체가 무기입니다. 어디 가서 제가 어몽길입니다 하면 딱 끝나는 겁니다. 역전 스토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유명 강사의 강의는 반복적으로 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그 사람 강의를 벤치마킹하고 싶으면 그 강의를 수없이 들어야 된다. 이거죠. 저는 진짜 자동차에다가 강의 TP를 늘 꽂고 다니면서 계속 목사님들 설교, 내가 유명한 목사님들 설교 다 흉내낼 수 있어요. 근데 내가 놀라운 것은 감동 시리즈를 하는 것이 목사님 설교도 배웠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그러시더라고요. 기도를 하더라고요. 하나님, 제가 오늘 교회를 짓는 현장에 갔다 왔습니다. 가서 갈 때마다 벽돌이 높기만 봤지 벽돌을 쌓는 손을 보지 못하고 왔습니다. 하나님 이 교회를 용서하여 주셨어 하는데 내용은 벽돌 쌓는 사람은 수고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나의 등에서는 땀이 쭈르륵 하더라고요. 그게 뭘까요? 그게 감동입니다. 감동. 그 얘기를 수없이 들으는 과정에 들리는 겁니다. 소망교회 김선도 목사, 여도신교회 조혜기 목사, 여러분들 얘기, 남을 선택하는 사람들의 얘기 듣는 거, 유명한 강사들 듣는 겁니다. 유튜브가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 훈련 과정의 얘기는 조금 하겠습니다. 뭐냐면 저는 유명 강사의 명강의를 많이 들어 다녔습니다. 남이 잘한다고 뒤집을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도 따라하면 되니까. 근데 문제는 남의 얘기를 들을 적에 참고할 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내가 그렇게 잘하는 걸 배워야 되겠다는 걸 저렇게 배워야 되겠다. 나는 저렇게 안 하겠다는 걸 배워야 됩니다. 내 눈에 보이지 않아요, 잘못하는 것이. 근데 그거 사람들한테 따라하면 되겠습니까? 이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최고 명강사 비시해야 된다는 거죠. 못해도 꼴찌 면하는 것입니다. 그분들하고 놀다 보면요. 간이보이 자연히 이 홍 씨가 강사, 공무원교육 강사의 1호, 소위 말하면 이걸 뭐라 해요? 일타 강사든 일타 강사. 이 양반은 강사료를 그 찍는 것이 1년에 한 2억 한 4, 5천 이 강사 통장에 들어오더라고요. 일타 강사예요. 이분하고 놀면요. 자연히 강의를 배우게 됩니다. 이런 양반, 강내경 씨. 직장 생활도 안 하고 30대, 20대부터 강의를 해가지고 지금 강사계 아주 어떻게 달인이랄까요? 이렇게 강의를 하시는데요. 이런 분들 배우는 겁니다. 신문에 홍보를 많이 하는 겁니다. 또는 SNS, 페이스북, 카톡, 카페, 블로그, 트위터, 인스타그램, 유튜브 할 수 있는 건 다 하는 겁니다. 이거 안 하면요. 어떻게 나를 알리겠습니까? 이 보기를 누가 알겠습니까? 아까도 이수인씨 말씀했잖아요. 페이스북을 보고 봤습니다. 페이스북에 올리니까 내가 뭘 하는 이상이 괜찮습니다. 그런데 행복하십니까? 이 유튜브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더한 것은 이게 누구죠? 지금 옆에 이영주 씨 옆에 와 있습니다. 집에서 여기까지 지금 내비게이션 찍고 달려왔습니다. 혹시 내가 실수할까봐. 이게 뭐냐? 오늘도 강의 효과는 100%입니다. 왜냐하면 이보규 강사가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경주 씨 어떤 분이 아시잖아요. 그분이 이보규 강사의 강의를 듣기 위해서 여기 집에 왔다는 사실 하나만 알려주는 거 가지고요. 이보규의 존재 가치는 드러나는 겁니다.
아니 이경림 씨가 지금 남이 강연인데 주일날 올 사람이 누가 가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이원칙은 지금 홍보는요. 지금도 진행형이다 이게. 어떻게 했든 간에 기회가 주면 자기 강의를 홍보하는 거예요. 홍보를 누가 하느냐? 자기가 하는 거예요. 누가 시켜주지 않아요? 누가 남 강의하는 거 되게 좋겠습니까? 아니에요. 자기가 하는 겁니다. 이것이 요새 SNS를 통해서 많이 벌들게 사용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나의 비밀수점입니다. 이게 뭐냐. 재미있는 유머를 개발하는데 남들이 쓰던 유머는 하면 안 됩니다. 잠자지 못하게 되기에 그렇습니다. 근데 인터넷에 있는 거 다 아는 거. 옛날에 그 수수께끼 내보냐. 내 동생은 맨날 그래요. 수수께끼 하면 하늘 보고 욕하는 이게 뭐게? 그러면 하늘 보고 욕하는 건 절구통이 이겁니다. 절구통. 이렇게 올라가니까. 근데 이거 이렇게 말해요. 하늘 보고 욕하는 절구통이 뭐게? 유머가 아니죠. 근데 새로운 유머는 개발해야 됩니다. 잠자지 못하게. 제가 유머 하나 개발해서 한동안 쓰다 해서 안 듣는데요. 개발했는데 윗사람을 도둑 들어가다가 옆에 차하고 시비가 붙었어요. 그래서 그냥 옆에 차가 큰 차더라고요. 난 조그마한 차야. 이 앞에 가면 빨리 가고 따라가면 따라가고 막 옆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마누라가 옆에 있는데 그분한테 한마디 했더니 물론 못 들었겠지. 야 임마 너 인마 다 좋다 임마 우리가 잘한다 임마 암만 네가 잘나도 임마 마누는 너보다 내가 내 임마 이랬더니 우리 마누라가 옆에 있다 말고 그거를 듣고 있다가 나와가지고 사람들 많으면 그 얘기를 하는데 운전은 잘못해서 옆에서 시돌리니까 너보다 내가 마누라가 나왔다는 얘기를 떠들더라. 이 유머죠. 근데 이것은 자기만의 스토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청주에 감동을 주었죠. 이 짠하게 하는 것은요. 가장 좋은 건 어머니 얘기입니다. 아버지 얘기입니다. 요즘에 아침마당에 보면은 그 노래하기 전에 얘기하는 거 있어요. 근데 그 짠한 얘기를 많이 한 사람이 점수는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감동을 줘야 되기 때문에. 근데 그것을 개발해야 됩니다. 근데 제가 어머니 얘기 어디 강의할 때 이제 두부 같은 거 하면요. 절반이 막 눈물을 흘리고 옵니다. 연출을 해야죠. 해야죠. 근데 청중에 감동을 주는 것은 짠하게 하는 것은 자기 비밀 수첩입니다. 강사를 재투자하라. 우리가 11조 한다 그러잖아요. 강사라도 받으면요. 작든 크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소한 30%는 다시 재투자하라는 겁니다. 밥도 사고. 여기 제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못한다면 19년 1월 24일 날 송파에서 제가 유명한 강사들 다 모아서 강의를 했습니다. 여기 이경주도 여기 있죠. 이경주 여기 있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요. 강사는 일회용이 아닙니다. 반드시 그 자리에 또 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뭐야? 소위 재미있고 감동 없는 얘기를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가을에 시를 부릅니다. 겨울을 나고 봄을 지나서 여름에 수확합니다. 이 강사들의 씨앗도 가을에 보리 씨앗을 부르는 심정으로 결국 인간이 하기 때문에 인간관계에 올인하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강사를 거듭 다짐한 일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두 번 말고 듣고 이 네 가지는 강사가 언제 어디서나 시간 날 때 멍 때리지 말고 머릿속에 다시 다짐해야 할 일이 하고 있는 콘텐츠는 나의 전문 지식은 강의력은 지금 말하고 있는 진정성은 지금 내가 말하고 있는 이 말 가운데 하나라도 거짓말이 있다고 여러분이 느끼고 있다면 그 사람은 그전에 여러분이 그런 얘기 있잖아요. 유명한 강사입니다. 근데 그 부인이 그랬네요. 난 그런 얘기입니다. 저 인간 얘기 들을 거 없다가 맨 뽕만 치고 다니고 강의하는 것과 자기 속마음이 다르면요. 진정성을 보면요. 그 사람은요. 어서 무슨 얘기를 하는 간에 절대 감동이 없습니다. 앞서가면 먼저 보는 거죠. 오르면 멀리 본다. 그래서 강사가 직장인가 지역인가. 직장은 유한합니다. 정년퇴직해야 되잖아요. 근데 강사는요. 직업입니다. 평생 하자는 1인 기업이에요. 근데 조건이 있죠. 정규력 네트워크와 스마트워크 워라벨이 균형을 맞춰야 되죠. 그런데
여기서 내가 속담 하나 여러분과 같이 나누겠습니다. 토끼와 거북이의 경주입니다. 토끼는 달릴 때 거북이를 봅니다. 근데 거북이는 토끼를 보지 않습니다. 목표를 봅니다. 우리가 강사로서 가는 길이 옆에 누가 좀 잘 나간다고 잘한다고 그 사람 신경 쓰지 마세요. 내가 갈 길 뚜벅뚜벅 그냥 목표하게 가면 됩니다. 이제 강사의 홍보 지혜 여러분 할 텐데요. 네. 여러분 이게 재밌으십니까? 유익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한번 손 좀 흔들어 주시죠. 예. 그러면 내가 보너스로 여러분에게 5분간 휴식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커피 한 하시고 5분 후에 다시 자리에서 뵙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저 이경준 대표님. 감사합니다. 네. 예. 이경준 씨 와 있어요. 예, 지금 저기 그 이보규 교수님 그 마이크 좀 한번 소리가 조금 뭉쳤다 떠졌다 좀 많은 분들이 조금 불편해하신 것 같아요. 네, 제가 그런 것 같아서 한번 조금 이따 테스트 한번 해볼게요. 네네. 네. 마이크 좀 봐주십시오. 아, 고생하셨습니다. 이보 네. 선생님. 5분에 보겠습니다. 잘 쉬시고요. 네. 예. 5분 뒤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10시 35분에 뵙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